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미래의 금융시장은 대체 어떻게 변할까? 내 자산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하지? 맞아요. 우리 모두의 큰 고민 중 하나일 겁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는 더욱 그렇죠. 부동산은 오르락내리락, 금리는 널뛰기, 전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런 미래의 금융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리스크들을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갓바를 키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기업 부채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가게든 기업이든 원리금 상환하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체율이 치솟겠죠. 그러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이게 또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곳들의 부동산 부문 부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 등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피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나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그릇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금리 인상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졌죠.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확 늘었을 거예요. 게다가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개 속이라 언제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금을 갚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같은 취약 차주들은 부실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이분들이 어려워지면 금융기관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채무 재조정 같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의 재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미국 달러와 약세, 유럽 재정 문제, 일본 엔화 가치 변동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기업들은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에서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요. 이런 글로벌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한 국가나 특정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 다른 자산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해요. 마치 여러 개의 씨앗을 심어서 어떤 씨앗이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요. 네 번째 리스크는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입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요. 간편 결제, 소액 대출, 투자 등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편리하고 좋은 점도 많지만 새로운 리스크도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전이시킬 수도 있어요. 또 소비자 보호나 데이터 보안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점들을 인지하고 규제와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금융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되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이나 너무 솔깃한 투자 제안에는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도 중요한 장기적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인구가 줄고 특히 생산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고령층의 자산 관리나 소비 패턴 변화도 금융시장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줄 겁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당장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뒤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우리의 은퇴 이후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산관리 전략을 세워야 해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노후 대비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강한 재정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금융 리스크 요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너무 암울하게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비하는 마음과 실천입니다. 금융권도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 개개인이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 모든 부채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인지 항상 점검하세요. LTV 담보 인정 비율이나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규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취약 차주가 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현재 대출이 부담된다면 정부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금리 인하나 채무 재조정 같은 맞춤형 지원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셋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는 분산 투자로 대응하세요. 하나의 자산, 하나의 시장에만 묶여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까지 특성이 다른 자산들을 적절히 섞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른바 씨앗을 여러 곳에 심는 거죠. 어떤 씨앗은 싹을 틔우고 또 다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넷째, 핀테크와 빅테크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되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관을 꼼꼼히 읽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과 나의 자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거대한 흐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늙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노후 자산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미래의 금융 리스크는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하고 현명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함께 커져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이 말은 우리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하고 나의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내야 해요.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나만의 비법을 만드세요.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은퇴 등 중요한 이벤트들을 미리 계획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하세요.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처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자산들을 조합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세요.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미래의 금융 리스크, 지금부터 대비해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 리스펙합니다.